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의 순수 전기차인 EV6 중에서도 EV6 롱레인지 4륜구동 GT라인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 차량은 익스테리어 컬러부터 너무나도 제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제가 파란색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차량의 외관 컬러는 요트 블루라는 굉장히 쨍한 파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면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크램쉘 형태의 보닛입니다. 그래서 보닛이 굉장히 매끈한 한 면으로 되어 있고 보닛에 있는 볼륨감 또한 엄청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휀더 쪽 볼륨감이 아이오닉5와는 또 다른 디자인적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면 휀더의 볼륨감이 엄청나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후면 휀더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면부 보닛의 매끈함 그리고 볼륨감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시선을 끄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주간 전조등과 헤드라이트입니다. 주간 전조등이 상당히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방향시등은 시퀀셜 타입, 즉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방향시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방향시등을 켰을 때 EV6가 전해주는 존재감 자체가 엄청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그렇게 크게 디자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얇게 디자인되어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막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진 신형 기아 엠블럼 또한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GT라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단 범퍼의 디자인인데요. GT라인이 아닌 EV6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난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저에게 와닿지 못했는데, GT라인의 범퍼는 정말로 과격하면서도 에어로다이나믹에 특화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퍼 정중앙에서는 반자율 주행을 관여하는 레이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우에는 상당히 커다랗고 과격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범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범퍼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게 GT라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려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이 A필러의 유광 소재입니다. A필러 같은 경우에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유광 하이그로시 소재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체를 낮아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차를 조금 더 매끈한 스포츠카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컬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차량에서 느끼는 이미지는 약간 그 소닉과도 같은 굉장히 잘 달리고 빠르게 생긴 그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요. 확실히 이 색상이 주는 스포티함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측면부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인치 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적용돼 있어서 좀 더 탄탄한 승차감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휠을 잘 넣지 않게 되는데, EV6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리시함을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20인치 휠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디자인도 바람개비 모양으로 이렇게 정차해 있을 때도 굉장히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GT라인의 특징은 휠 아치 부분, 클레딩 부분도 익스테리어 컬러와 동일하게 도색이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라인과 여기 있는 휠 아치 부분도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 즉 도어 손잡이가 평소엔 숨겨져 있다가 손잡이를 열거나 닫을 때만 이렇게 팝업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특징은 공기 저항 개수를 줄여서 조금 더 공력 성능을 높여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면부에서 특징은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어 스포일러처럼 보이게 테일라이트를 디자인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치 순정 리어 스포일러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면부에 이어서 후면부 핸더의 볼륨감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으로 한번 보면 이게 사이드 미러로 주차할 때 정말로 도드라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바라봤을 때 휀더가 주는 이런 아름다운 선, 곡선의 멋이 완전히 살아있는 디자인이 바로 EV6라는 생각이 들고, 좀 각져있고 조금 투박한 아이오닉5의 디자인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유려한 곡선을 아주 섹시하게 잘 활용한 디자인이 EV6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오닉5와는 같은 CUV 장르이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도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빵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휀더 라인도 빵빵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와이드해 보이는 후면부를 가지고 있고요. 테일라이트 디자인도 이렇게 일자로 좌우 통합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유니크하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면부의 방향시등 또한 시퀀셜 타입으로 이렇게 차라락 들어오는 디자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 충전구인데요. 충전구가 거의 안 보이는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정틱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부분이라든지 이 하단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EV6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체감 있게 잘 디자인되어 있는데 열 때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개방이 되고요. 닫을 때는 이 버튼을 통해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전량도 표시가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어두운 데서 충전할 때 이 충전구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음 모델로 개선이 될 때는 이쪽에도 LED 램프 하나씩 마련해 줬으면 조금 더 충전구를 잘 찾아서 충전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익스테리어 살펴봤고 이번에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시 타입도 핸들을 잡고 문을 열어보게 되면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GT 라인이기 때문에 원형 스티어링 휠이 아니라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시트의 소재 부분에서도 디나미카, 알칸타라라고 부르는 약간 스웨이드 소재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투톤 컬러는 베이지보다는 좀 더 밝은 크림 화이트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의 형상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요즘 기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상인데 편한 헤드레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계속 가져가는 것 같은데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도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현대 기아에서 독특하게도 이런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옆에는 총 4가지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시트 앞뒤로 조절하고 이 버튼은 등받이 각도 조절,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럼퍼 서포트는 앞뒤만 조절 가능하고요.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 즉 무중력 시트로 만들어주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V6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뿐만 아니라 운전석까지도 무중력 시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엔 핸들 왼편에 있는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손잡이 앞쪽 부분에는 메모리 시트 2명까지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도어 손잡이는 마치 나이키 모양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하이그로시를 좀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 부분에도 알칸타라 스웨이드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감을 높였고 스포티한 느낌도 나게 되고요. 하단 쪽에서는 사이드미러 접고 펴는 버튼, 좌우측 사이드미러, 문 잠그고 여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4개의 오토 윈도우 마련되어 있고 가장 하단에는 차일드락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어서 지갑이나 차키라든지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물병 500ml 정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메르디안 사운드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스피커는 정말 국산차 중에 탑5 안에 꼽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스피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테레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면 탈수록 이 차의 오디오를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정말로 좋은 스피커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또 EV6가 가진 장점입니다. 이번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디자인은 아닙니다. 스티어링 휠의 직경 자체가 조금 큰 편이에요. 지금 성인 남자 손으로 한 뼘하고 2뼘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는 혼 커버가 개인적으로 좀 둔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은 그렇게 잡았을 때 소재라든지 그립감은 나쁘진 않지만 직경이 좀 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GT 라인이어서 하단이 이렇게 뚝 잘려있는 D컷이 적용되어 있고 일반 모델들은 원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핸들 왼편 부분에서는 반지하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단부에는 직관적으로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에코, 노멀, 스포츠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각 모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엑셀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핸들 오른편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는 현재 시동이 걸려 있다는 표시의 레디 표시와 그 옆에는 남아있는 배터리의 잔여량 52% 남아있고요. 그 옆에는 회생제동 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V6 같은 경우에는 핸들 뒤에 있는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 감도를 운전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회생제동 감도는 아이페달 레벨 3, 레벨 2, 레벨 1 그리고 오토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레벨이 높아질수록 회생제동 감도가 더욱더 강하게 개입이 되고 아이페달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부르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동까지 가능한 정도의 회생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V6 롱레인지 4륜구동 GT라인의 현재 전비는 4.6입니다. 4.6이면 그렇게 낮은 전비는 아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주행보다 시내주행에서 전비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시내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높은 전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터리 잔여량이 52%인데 그로 인해서 주행 가능 거리는 187km 주행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GT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시보드에 있는 디자인도
조금 일반 모델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GT라인 전용 트림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12.3인치 중앙 모니터에서는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고 차량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조와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선택해 보면 여기서 브레이크 모드를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감도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식 브레이크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브레이크의 느낌도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 노멀과 스포츠까지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좀 더 선호해서 스포츠로 계속 설정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따로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라든지 배기 사운드가 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인위적인 사운드를 통해서 조금 더 감성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현재 이 시승 차량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모드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양한 색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모든 컬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점등이 되게 돼요. 여기 있는 센터 패시아,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테일 또한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여기 있는 센터 패시아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조수석 쪽 맵 포켓 그리고 여기 중앙 센터 콘솔에도 들어오게 되고요. 운전석 쪽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인도 들어와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생각보다 화려하게 점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만 해주시면 바로바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과속 카메라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방에 60km 카메라가 있는데 60km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앰비언트 라이트로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비상등은 정 가운데 누르기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제가 기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바로 멀티펑션 기능입니다.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두 가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3번 더 누르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나오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공조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하게 잘 디자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와는 또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쓰면 쓸수록 정말로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여기는 센터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으로 타서 운전석으로 오기에도 조금 더 내연기관 차량들보단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하단부 쪽에서는 통풍 시트 여기서 터치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열선 시트, 핸들 열선과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옵션으로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게 돼요. 최신 기아차들을 타보면 현대차들보다는 조금 더 인체공학적으로 버튼들이 위치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전원을 켜서 시동을 걸고 바로 하단으로 내려와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잘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센터 콘솔의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 처음 무선 충전 패드를 봤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스마트폰이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스마트폰이 여기 잘 지지가 돼서 그렇게 움직인다거나 불편함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뒤에가 조금 더 깊습니다. 앞에를 넣었을 때는 조금 더 올라오게 되고요. 뒤에 컵을 넣었을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상당히 깊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에도 GT라인이기 때문에 색다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조수석 시트 앞뒤 조절, 조수석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 아이오닉 5는 뒷좌석 시트 조절이 가능한데 EV6는 조수석 시트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조수석 무중력 시트,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진 않았고 일반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EV6의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기차답게 굉장히 평평한 플랫 플로어를 가진 것이 전기차 뒷좌석의 특징이고요. 휠베이스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헤드룸은 어떨지 직접 타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좌석을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췄을 때 178인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딱 한 뼘 정도 되는 레그룸이 나오게 되고요. 운전석 시트백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고 헤드레스트의 디자인도 유니크하기 때문에 뒤에서 바라본 시트의 느낌도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고요. 왼쪽 위에는 손잡이와 옷걸이 부분 마련되어 있고 송풍구는 필러 부분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2단계로 조절 가능하게 되고요. 창문을 내려보게 되면 창문은 다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거 없이 온전히 창문이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메르디안 사운드 마련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 도어 트림도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여긴 투톤으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따로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러 쪽에만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 터널이 없이 이렇게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3명까지 아주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엔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암레스트 내려보게 되면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는 6대4 비율로 접을 수가 있어요. 따로 4대2대4는 아니고 6대4로 폴딩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절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6, 이렇게 4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뒷좌석 시트도 물론 투톤으로 마련되어 있고 등받이 부분과 엉덩이 부분은 스웨이드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허리를 쫙 펴면 머리가 닿지는 않는데 머리카락 정도가 닿는 그 정도 높이에요. 그래서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이오닉5가 조금 더 넉넉한 편인데, 그렇다고 EV6가 좁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편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금 더 눕힐 수가 있어요. 눕혔을 때도 살짝 머리카락이 닿는 정도예요. 머리가 닿진 않고요. 그리고 완전히 세우게 되면 요렇게 세워서 앉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시트를 눕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더 눕히면 더 눕혀집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뒷좌석을 즐길 수가 있다. 리클라이닝도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프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프렁크를 열 때는 똑같이 보닛을 여는 버튼을 통해서 여실 수가 있게 되고요. 앞쪽으로 가서 이 기아 엠블럼 밑에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개방이 가능하게 돼요. 이렇게 열고 정중앙에 프렁크가 있는데, 프렁크 공간은 존재는 하지만 사실 뭐 존재 이유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렁크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뭐 충전기라든지 뭐 가방을 하나 넣기에도 조금 작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EV6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모델의 프렁크 크기가 달라요. 지금 이 차량은 사륜구동 모델이라서 프렁크가 좀 더 작고요. 후륜구동 모델은 앞쪽에 모터가 빠지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프렁크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방식에 따라서 프렁크의 크기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아 EV6 롱레인지 4륜구동 GT라인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이 차량에 대한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시승기 영상도 참고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EV6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